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풍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호의 정길승계, 상륙의 명승 이후 불식 지정의 그 물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호 정길승계, 정길승계 고즈면 길함이라 섬돌의 오름이라 상활 정길승계 대득지야. 정길승계는 뜻을 크게 뜻을 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바르게 하여 길하니 점차 위에 오른다는 것은 크게 뜻을 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혀 위치를 보면은 이제 그 상계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6호는 바른 도를 지켜서 크게 길할 수 있으니 이는 마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오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승의 뜻을 크게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존위인 5위에 올라갔으니까 존위인 5회에 올라가서 섬도를 밟고 존위에 등극하는 물상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계는 왕위에 등극하는 막중한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는 천하의 엄숙한 의식이니 당연히 곧고 바르게 해야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를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성공에 홀리지 말고 이제 홀리지 않고 이제 침착하게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즉 대성공을 거둘 때는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뛰어넘듯이 띄엄띄엄 하면 안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전진을 하게 되면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승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크게 그 이제 뜻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상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반 여기는 계단으로 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6호는 여기까지 하고 상륙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명승 이후 불식 지정 어둡게 오름이니 쉬지 아니하고 고듬이 이로우니라. 상활 명승재상 소불부야. 어둡게 올라가 있음이니 사라져 부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죠. 소는 이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사라지고 부유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명승을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밤에 멈추지 않고 위로 오르니 즉 이 의미가 밤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소불부야 부유하지 아니한 것을 없애고 부유해진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상륙은 궤의 제일 끝에 있죠. 궤의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리이나 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명승은 혼미함이 위로 오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륙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최고의 지위인 9호의 존위를 넘어서서 9호의 존귀함을 이미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승의 이면에는 반대편으로 전환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풍승계 상승의 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늘 위로 상륙에 있어서는 전환을 생각해야 되니까 늘 위로 오르려고만 하면 안 된다. 즉 만약 오르려고 하려거든 바른더에 부합하여서 올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르지 말아야 할 때는 오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명승에 주는 이 상징성을 도덕적 교훈을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설명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은 하늘의 어두운 곳이 되는 까닭은 하늘도 장막처럼 위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이 어두운 것은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강이 이렇게 뒤덮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은 그 명은 밥상을 덮는
보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멱에 덮이면은 내부가 어둡게 되는 까닭에 혼미함도 역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 명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 번석함을 이야기하는데 불림, 불리다, 자라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식, 번석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감소시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소불부식의 의미를 군자는 자신의 이윤을 소멸시킬지언정 스스로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실천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명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막이 쳐지는 이 어두움의 의미가 어둡게 오른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후 불식 지정 이 전체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불식 하는 게 이롭다고 하는데 이 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식은 소불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부야, 부하지 않게 된다, 부함을 감소시킨다고 이 꺼뜨려뜨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관성이 어떻게 이거를 연결할 건가 분리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고 정길승계 상활 정길승계 대득지야 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길하다. 주인이 사양하고 계단을 오르지 않으니 손님이 먼저 계단에 오를 것이다. 상활 바르게 처리하면 길하고 계단을 오르게 된다고 한 것은 대득지야 크게 뜻을 얻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른 일이 있어야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풍승 본계가 있으면 본계가 6, 5가 효변하게 되면은 이제 수풍정이 되죠. 수풍정은 이렇게 지천태의 지계의 목인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태가 이렇게 추일하게 되면은 수풍정, 감의 고듬, 올바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설명해 보면은 지천태계 시절에 1이 5로 추일하게 되면 감의 고듬, 올바름이 있으니까 바른 일이어야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승계를 보면은 이렇게 지풍승계 계단을 오른다고 했는데 지풍승계를 보면 6, 5가 효변하게 되면 수풍정이 되죠. 수풍정은 또 다른 모계인 지계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추일하여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감의 계단에 건의 손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일하게 되면은 건의 손님이 감의 계단을 올라가서 감의 집에 이르렀는데 손님은 학계 수풍정 풍 학계 소는 손님은 주인은 그대로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이 지천택계 시절에 건의 섬돌에 지천택계 시절에 건의 섬돌에 3개의 계단이 있는데 오르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추일하게 되면은 그 지천택계 건의 손님이 학계인 건의 손님이 이렇게 계단을 지나서 감의 집에 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손의 주인은 여전히 아래에 있으면서 사양하여서 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대득지는 그 수풍정의 상계가 감의 의지죠. 뜻. 즉 이렇게 1이 4 양강이 1이 4로 가니까 상계 수풍정의 상계 감의 뜻을 얻으니까 이 대는 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감의 뜻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길하다. 주인이 사양하고 겸손하게 거절하고 계단을 오르지 않으니 손님이 먼저 계단을 오른다. 상활 바르게 처리하면 길하고 계단을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뜻을 얻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륙을 보겠습니다. 명성 이후 불식 지정 상활 명성재상 소불부야 소인이 어두운 곳으로 올라가니 소인이 어두운 곳에서 몰래 이익을 늘려가겠지만 군자는 이윤을 증식시키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이롭다. 상활 소인이 어두운 곳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으니 군자는 차라리 자신의 이익을 소멸시킬지언정 스스로 부를 축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명승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지풍승의 그 본계가 있으면은 본계가 상륙이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삼풍구가 되죠. 삼풍구는 또 다른 모계인 지천태로부터인데 지천태에 이렇게 1이 6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산계가 산이 되니까 이 양강이 있게 되니까 딱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승의 의미를 도출해냅니다. 그 의미를 풀이를 보면은 지천택계 1이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가장 높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기존에 예전에는 자기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었죠. 제일 낮은 자리에 있던 음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데 간산의 제일 위 양강이를 막아버린답니다. 그럼 간에는 어두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두운 곳에 물상을 보면은 즉 어두운 곳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계가 상위는 하늘의 자리이고 명승은 하늘도 역시 어두운 곳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두운 것은 하늘도 장마처럼 위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간이 어두운 것은 제일 위에 이렇게 양강이 하나 딱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멱을 덮으면은 멱의 의미는 우리가 물상적으로 밥보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밥상이 있을 때 그거를 천으로 덮는다고 이야기죠.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혼미함이 간산, 간에 우리가 혼미함도 간에게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혼미함 역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명의 이야기는 내지액계 상륙에서도 이런 효가 있죠. 명의 성유우 무구 이런 물상이 있으니까 내지액계 상륙에 대해서도 이 물상을 같이 공부하면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불식은 부하게 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즉 결국 불식은 감소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유불식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지풍승 본상이 있으면은 본상이 이렇게 상륙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삼풍구가 되죠. 삼풍구는 이렇게 지계의 목인 지천태에서 왔죠. 지천태 합계근은 부유하죠. 그 다음에 상계는 곤에 빈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강의 일이 이렇게 육으로 가면서 부유함을 보태주는 거죠. 이런 것은 군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군자는 부유해지지 않고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 그런 물상이 있는 거죠. 그를 보면은 지천태 식계제는 합계의 건의 군자는 부유하고 상계곤은 궁핍함이 있는데 추일하면은 한 개의 강을 덜어내서 곤의 백성에 유롭게 한다. 즉 일이 육으로 간 이런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감의 고즘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감의 고즘이 있으니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면은 결국 감의 고즘이 있게 되어서 군자는 부하고 신라하게 되고 소인은 빈한 상태를 결국 이렇게 추이를 하게 돼서 서로 도와주면서 잘 다스게 되니까 결국 의미가 군자는 이윤을 증식시키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불식지정의 의미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불부, 소하고 띄우고 불부, 즉 군자는 자신의 이유를 소멸시킬지언정 스스로 부를 축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허한 빈곤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소인이 어두운 곳으로 올라가니 소인은 어두운 곳에서 몰래 이익을 늘려가겠지만 군자는 이윤을 증식시키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이롭다. 상활 소인이 어두운 곳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으니 군자는 차라리 자신의 이윤을 소멸시킬지언정 스스로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 즉 군자의 도리는 이렇게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남들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지풍승의 6오와 상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오에서는 계단을 오른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득지야 큰 뜻을 얻는다는데 이 계단을 오름과 큰 뜻을 얻는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륙에서는 명승 올라가는데 어둡게 되는 이 물상을 통해서 이유불식 지정이 무슨 말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부, 소 이거를 서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되고 이 논리적 상관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